9월 25일 목요일 정경의 클래식 2부 출발합니다.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살롱에서는 전문가와 나누는 클래식 담소를 통해서 클래식 음악이 주는 감동과 진심을 알아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클래식 음악과는 관련이 없는 건축사로 일하고 있지만 클래식 음악을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오랫동안 고민해온 분을 모시고 클래식 음악 초보 탈출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사무종합건축사무소에서 다수의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사람들의 삶에 행복과 의미를 더하는 일을 하고 계신 이지엽 건축사님,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지엽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주 동안 저도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저의 모습을 좀 보면서 내가 카메라에 그 비치는 모습이 이렇구나라는 네. 것도 이제 많이 느꼈고, 네.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반응이 궁금합니다. 뭐 라디오에서 듣는 목소리가 더 괜찮은 것 같다 평소보다. 그리고 그날 피자 그 뷰가 좋았다며 네네. 그날 저녁으로 피자를 시켜 먹었던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야, 원래 피자 먹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수도 있죠. 근데 저의 영향이 조금이라도 미쳤다고 봅니다. 또 그날 지난주에도 김치 비유도 예. 아주 찰떡이었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제 주변 분들도 너무 신선하다고. 네네네. 어떻게 보면 전공자가 할 수 없는 비유를 네. 딱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예. 아주 재밌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네. 자, 오늘도 책 선물을 드립니다. 건축사 이지엽이 쓰고 연암세에서 펴낸 왜 내기에는 클래식이 안 들리는 걸까? 받고 싶은 분들은 도서라고 말머리를 담아서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문자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건축사 이지엽의 클래식 살롱에서 할 이야기 뭘까요? 예, 오늘은 본격적으로 네. 클래식을 드러나가는 그 방법, 그 체계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션입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건축사님, 그 방법 이야기 전에 좀 중요하게 이야기할 것이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우선 이 방법을 알기 전에 우리가 네.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네. 사람들 중에는 이제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악은 듣고 바로 즐기는 거야. 음악이 들었을 때 그것이 어렵거나 힘들게 느껴지면 그것은 본래의 음악의 가치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물론 그런 생각으로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그 말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 말은 그 음악이 가지고 있는 한 면모만 이야기했고 그 음악의 그 특징을 전체적인 내용을 말하진 않았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더 그 수정을 해서 정정을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 바로 즐기는 것이 있고 반면에 그것을 듣고 즐기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음악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식 음악은 이제 그 뒤에 얘기했던 그것을 듣기 위해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음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클래식 음악의 그 특징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제 대중음악이 있겠죠. 네. 대중음악은 기본적으로 짧은 길지 않은 시간에 사람들이 평소에 느끼는 사랑, 아픔, 그다음에 그리움 이런 것들을 이제 노래에 녹여서 그거를 부름으로써 사람들과의 즉각적인 소통을 이제 이루는 것이 그것의 그 가장 추구하는 것이라면 반면에 클래식은 사람들과의 즉각적인 소통을 이루어내기보다는 그것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비교적 긴 음악으로 그 사람들이 그 절대적으로 추구하는 그리고 시간의 그 영속성을 갖는 그러한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클래식 음악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바흐나 베토벤 같은 그런 수많은 작곡가들은 음악을 통해서 신, 종교, 인간, 사랑, 평화 등을 그들이 큰 메시지를 음악을 통해 나타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음악을 고전 음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그 혹시 음악사 공부를 하셨나요? 관심이 있으니까 계속 그런 서양 음악사도 좀 읽고 그리고 그것은 이제 또 생각을 하면서 제가 스스로 좀 정리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음악사를 배울 때 그리고 지금도 볼 때
말씀하신 대로 고전 음악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100년, 200년 후의 음악은 지금부터 현대라고 하는데 그때도 현대 음악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기분 나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트로트 하시는 분들이나 재즈 하시는 분들이 클래식만 고전이라고 얘기하면은 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분들도 고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네, 저는 네, 기초 예술이라는 표현을 좀 씁니다. 네. 네. 예, 그런 고민도 막 하고 아, 예, 예.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네, 네. 아주 좋습니다. 자, 대중음악과 클래식 말씀하신 대로 서로 초하는 세계가 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클래식은 대중음악이 아닙니다. 네. 그 가끔은 이제 클래식이 예전에 그 과거 사람들이 들었던 대중음악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 그거는 이제 틀리다고 보는 견해들이 좀 많죠. 그래서 그 한번 이것을 제대로 한번 이해해 보기 위해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1800년도에 베토벤이 자신이 내가 심포니 3번을 작곡했어 영웅을 이제부터 내가 작곡한 이 음악을 마음껏 들으십시오 라고 이제 이야기했었을 때 과연 대중들이 그 음악을 어떻게 들을 수 있었을까요? CD 플레이어? LP? 유튜브? 그런 거 없죠. 그렇죠. 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연주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 되는 거 아닐까? 그럼 연주하는 사람들은 그게 뭡니까? 적당한 아니면 많은 보수를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때 아마 연주자들 뭐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를 뭐 모셔온다. 그러면은 그 비용은 액수는 장난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연주회를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연주회는 그냥 갑니까? 연주회도 비용이 들죠.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도 그렇게 클래식 공연이 비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는 뭐 더했으면 더했지 덜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같았으면은 뭐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한다. 그러면 이제 차를 타고 가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뭐 그 시대는 차도 없고 뭐 지하철도 없고 버스도 없죠. 걸어가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중이 클래식을 듣는 데에는 큰 한계가 있었고 경제적, 물리적, 환경적인 그런 제약이 크게 따랐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럼 그때 당시에 그들이 즐겼던 대중음악은 뭐냐? 우리가 한 번이라도 들어봤을 뭐 샹송이라던가 깐소네, 마드리갈, 뭐 요들 이런 그 구전되어 내려오는 그들만의 정신을 담은 민속음악, 민중가요, 춤곡, 민요 등이 되겠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우선 이 과거나 지금이나 대중음악은 대중음악대로 클래식은 클래식대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더 중요하고 또 뭐가 더 의미가 있으며 이런 판단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둘은 다른 카테고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음악으로 되게 중요한데 결국 추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그 목적과 그 방향성이 서로 크게 다르다라는 것이죠. 아예 다른 카테고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면서 클래식은 대중음악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멋진 음악 상황으로 서두르셨습니다. 이야, 알겠습니다. 지금 베토벤 말씀하셨는데 음악을 좀 듣고 싶은데요. 베토벤 음악 오늘 첫 음악으로 준비해 주셨죠? 예. 어떤 곡입니까? 우선 첫 번째로 들을 그건 저번에 그 숙제로 내줬던 숙제 검사. 예. 그 월강 그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4번 월강이 되겠습니다. 네. 전 이 3악장을 준비를 했는데 네. 그 숙제를 내준 이유는 이제 다음에 얘기할 끊어서 반복 듣기를 먼저 예습해 보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람들은 이 음악의 1악장만 듣죠. 근데 정말 그 이 작품의 백미는 2악장, 3악장에 이제 그 백미가 있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유명한 세상에서 잘 알려진 그런 악장보다 나에게 더 맞는 다른 악장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2, 3악장을 들고 왔습니다. 예. 네. 들어보겠습니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4번 C샵 단조 작품으로 27회 2 월강 2악장 알레그레토를 피아니스트 에밀 길레스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피아니스트 에밀 길레스 연주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4번 C샵 단조 작품으로 27회 2 월강 3악장 프레스토 아지아토 들으셨고요. 그에 앞서 들으신 곡은 2악장 알레그레토였습니다. 양성진님, 음악이라는 것은 듣고 즐기는 것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클래식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중음악보다 고전음악인 클래식을 어렵게 느끼는군요.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최지선님, 건축사님과 클래식 신선하다 생각했는데 또 오셔서 너무 좋네요 보내주셨습니다. 0334 쓰시는 분, 미술 전공자인 저는 어릴 때 피아노 학원에서 볼펜으로 손가락을 맞은 뒤로 음악을 포기했답니다. 이제는 좋아요 보내주셨습니다. 예전에 맞아요, 볼펜으로 많이 맞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저도 기억이 납니다. 볼펜, 자 뭐 이런 걸로. 네네. 주로 이제 날카로운 것들로. 아, 0334님,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래식 음악이 좋다고 하셔서 다행입니다. 자, 우리 건축사님, 고전을 대하는 태도, 이 기초예술을 대하는 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클래식 음악은 고전 음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듣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이제 고전이라고 했었을 때 뭐 고전 문학, 고전 철학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뭐 그 니체나 뭐 프로이드나 그런 뭐 플라톤의 국가론이라던가 이런 철학서를 읽기 위해서 몇 번을 읽고 또 읽고 몇 번을 읽고 또 읽고를 반복을 하면서 왜 음악에서는 그러한 노력을 보이지 않는 걸까? 반복해서 문학을 읽는데. 그렇죠.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군대 때 그때 이제 그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을 읽었습니다. 불침번을 하면서. 몇 번 읽었죠? 한 번 읽었습니다. 한 번. 오. 근데 한 번을 읽었는데 네. 그게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계속 읽고 하면서 결국 한 권을 다 읽었죠. 두께가 그냥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그렇게 되면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읽거나 그렇죠. 다름없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몇 번을 읽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려운 것들을 이제 읽으면서 그것이 저와 체화가 되고 예. 그것에 어느 정도의 물론 제가 100% 그거를 이해할 수는 당연히 없겠죠. 제가 프로이드가 아닌 이상, 이지 않은 이상.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그가 주려고 하는 조금이라도 사상 이런 것들을 좀 느꼈을 때 네. 거기에서 큰 깨달음과 희열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전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전 음악 들을 때도 고전을 대하는 태도로 음악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고전을 대하는 태도라는 게 뭐냐면 거창하거나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클래식을 듣기 전에 잠깐만이라도 1, 2초만이라도 내가 한번 어려워도 한번 들어보겠다. 내가 이거 끝까지 한번 도전해 보겠다. 뭐 중간에 뭐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잘 넘겨서 내가 한번 이 곡을 한번 들어보겠다라는 그런 짧은 다짐. 이 짧은 다짐이 클래식을 끝까지 들어나가게 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지가 중요하군요. 예, 맞습니다. 다짐, 의지.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클래식 음악 입문자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거 뭔지 궁금한데요. 우선 클래식 작품명을 먼저 아는 것이 제목이요? 예, 맞습니다. 네. 제목. 클래식 작품명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것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네. 우선 한국말이 아니죠. 네. 우리말이 아닙니다. 네. 뭐 주로 이탈리아어나 뭐 독어, 영어 이렇게 쓰이는데 또 그렇게 다른 언어가 또 길이가 길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제목이라 하면 네. 뭐 한 단어이거나 한 문장이어야 되는데 이제 클래식은 또 그 밑에 악장이라는 것까지 더 가지고 한 문단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이제 클래식 제목을 모르고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작품명에는 일반적인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사람들이 이제 그 클래식 작품명 모르고 들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게 묻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당분간은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클래식을 진지하게 한번 들어보고자 한다면 클래식 작품명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구성 공식은 간단합니다. 작곡가, 형식, 형식 번호 이 세 가지입니다. 항상 넘버가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베토벤 심포니 7번. 그러면 이제 작곡가 베토벤, 형식 심포니, 그 다음에 형식 번호 7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개만 알고 있으면은 내가 어딜 가서 작품을 이야기하거나 뭐 작품명을 뭐 읽거나 할 때 전혀 어려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셨죠? 작곡가와 형식 그리고 형식 번호 이렇게 접근하면 가장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작품명을 네.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기능이 하나 있죠. 네. 큰 기능. 그게 기능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철수가 부산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그러면 이제 철수가 우리 한반도 우리
그 남한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겠구나라고 이제 대충 머리에 들어오죠. 그리고 뭐 철수가 백록담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철수가 이제 뭐 제주도의 한 중심부에 있고 높은 곳에 있네, 좀 힘들었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치와 그 다음에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클래식 작품명을 잘 알고 있으면 이 작품이 전체 클래식 역사에서 어느 부분에 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듣는 음악이 어느 정도에 와 있으며 그리고 내가 뭐가 부족했고 앞으로 어떤 걸 들어야 될지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작곡가형 시각식문호 그리고 지금 말씀해주신 것까지 합쳐서 또 쏙쏙 이해가 되는데요. 자, 아까 책을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되면 반복해서 끊어서 읽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클래식도 끊어서 반복 듣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끊어서 반복 듣기는 제가 음악을 이제 여지까지 들으면서 음악이 정말 듣기 힘들고 네. 와 이거 정말 이해가 안 간다. 미치겠다 진짜.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시행착오 끝에 제가 스스로 이제 고안해낸 그런 방법이 되겠는데요. 네. 뭐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지만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음악을 한번 좀 이제 클래식을 제대로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시도해 보면 좋을 만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듣습니까? 뭐 알다시피 뭐 기본적으로 그 클래식 작품은 되게 길죠. 그게 큰 장벽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악이라고 할지라도 뭐 1시간이 넘어가는 심포니나 뭐 관현악곡 대편성 관현악곡을 들었을 때 그걸 한 번에 듣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람마다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죠. 그렇죠. 예, 뭐 누구는 5분이 될 수 있고 그렇죠. 누구는 10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막대한 그 양의 음악의 초반만 계속 듣고 처음 부분만 계속 듣고 결국에는 그 뒷부분은 포기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진도를 못 나가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공부를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의 그 문제지를 보면 앞에 부분만 시커멓죠. 앞에 부분. 거기에는 막 줄도 쳐 있고 뭐 별표도 쳐 있고 형광펜으로 칠하고 막 그렇지만 결국 그 몇 장 넘겨 보면은 새 책이나 다름없어요. 굉장히 찔리는데요. 근데 그 이유가 금방 질려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앞으로 학습해야 될 양이 이렇게 두꺼운데 점점 공부하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공부할 수 있지? 질려버리는 거죠. 네. 그거에 대한 이제 방법, 그것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으로 책을 찢어야죠. 찢습니까? 분책을 하는 겁니다. 네. 반으로 나누고, 네. 4분의 1로 나누고, 네. 단원별로 나누고, 뭐 챕터별로 나누고 이렇게 나누어서 내게 눈에 보여지는 그 양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의 양으로 이제 만들어 놓는 것이죠.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작품도 길면은 잘라야 되고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들을 수 있을 만큼만 듣고 그게 됐으면 다음 거 듣고 1악장 들었으면은 이제 2악장 듣고 3악장 들었으면 4악장 듣고 그런 식으로 계속 4악장까지 듣다가 전체 곡을 한 번에 듣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흥미로운데요. 자, 여기서 또 음악을 들어보겠습니다. 부르흐의 음악 준비해 주셨네요. 네. 그 이 작품을 선곡한 이유는 이제 클래식을 듣는 방법으로 이제 다음에 얘기할 건데 이제 독주곡으로 시작해서 이제 점점 악기의 편성을 늘려나가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아까 월광 소나타 독주곡을 들었습니다. 네, 피아노 혼자 연주하는 곡. 그렇죠, 독주곡이죠. 그 다음으로 들을 거는 이제 협주곡입니다. 네. 소중규모 오케스트라가 피아노와 만난 거죠. 혹은 다른 악기, 솔로 악기와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주하는 것을 그 협연한다라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는 이번에 들으실 곡은 낭만주의 작곡가 부르의 작품으로 그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르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G단조 작품으로 26 1악장 프렐류드 알레그로 모데라토를 바이올리니스트 사라장 쿠르트 마저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필하모닉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부르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G단조 작품으로 26 1악장 프렐류드 알레그로 모데라토를 바이올리니스트 사라장과 쿠르트 마저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필하모닉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상화님, 건축사님 왜 이제 나오셨어요? 솔직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클래식 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박정님, 저는 음악을 더 반복해서 듣는데 어려운 곡은 계속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운 곡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려운 곡을 들을 때 내가 더 이상 듣기 힘들다. 그러면 잠시 내려놓고 다른 음악을 듣습니다. 네.
다른 음악을 듣고 이것 듣고 저것 듣고 하다가 어느 정도 좀 내가 다시 좀 정리가 됐다. 그리고 또 이 그 어려웠던 곡에 다시 도전하는 것이죠. 반복해서 들을 때도 테크닉이 필요하군요. 그렇죠. 무조건 예. 계속 반복해 듣는 게 아니라 그죠. 소화가 근데 안 됐을 때 소화가 안 되면 네. 잠시 이제 먹는 걸 멈춰야죠. 예. 그래서 다른 거 물도 좀 먹고 그다음에 우유도 좀 먹고 하면서 이제 다른 거 좀 먹다가 이제 어느 정도 또 다시 준비가 됐다. 그러면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뇌를 좀 달래주는군요. 네네네. 저도 말러를 들을 때 너무 안 들려서 네. 잠시 내려놨다가 브루크너 듣다가 또 차이코프스키 듣다가 또 그렇게 하면서 다시 말러에 도전하고 그랬던 경험이 많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정경희 클래식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책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이지업이 쓰고 연암사에서 펴낸 왜 내 귀에는 클래식 안 들리는 걸까? 받고 싶은 분들은 도서라고 말머리 달아서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풀 반디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방송 출연해 주셨을 때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쇼팽의 피아노곡 추천해 주시면서 클래식은 독주곡부터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독주곡 중에서도 이제 피아노 곡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피아노는 한 번에 다양한 음을 낼 수가 있죠. 화음을 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오케스트라 곡도 피아노는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아노는 화려함을 갖고 있고 그리고 입체적인 사운드를 나타내기 때문에 처음에 피아노를 듣는 것이 음악을 듣는데 지루하지 않고 되게 그 음악이 주는 스펙타클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작으로 이제 그 피아노 소나타를 추천합니다. 네. 그리고 전 악장을 한 번에 들어보는 것을 추천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를 시작해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듣고 쇼팽 듣고 리스트, 슈만, 슈베르트의 그리고 바흐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건반 음악을 이제 듣다 보면은 점점 내 음악의 기초가 점점 다져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독주곡 다음에는 협주곡, 그 다음에 뭐 교향곡 심포니입니까? 네, 맞습니다. 다음에 지금 우리가 아까 들었던 독주곡 다음에 협주곡이고요. 네. 협주곡은 뭐 방금 설명한 것처럼 그 하나의 악기와 오케스트라가 이제 그 협연을 하는 건데 오케스트라도 듣고 그다음에 독주곡도 듣고 하면서 음악이 점점 확장해 나가는 음악 듣기 확장해 나가는 그런 이제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협주곡이 될 거고 그다음에 들을 것이 이제 바로 심포니다. 심포니는 음악의 황제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만큼 음악의 그 사운드가 완전히 강렬하고 위력이 넘치죠. 그래서 음악의 황제를 만나기는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이제 연습이 필요하고 해서 그 교향곡을 듣기 전에는 먼저 서곡을 먼저 들어보는 것을 오버처. 오버처 듣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서곡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분이라는 시간 그 정도의 음악의 대소사를 담고 있거든요. 기승전결도 확실하고 그리고 음악도 자체가 재밌고 화려하고 하다 보니까 심포니를 듣기 전에 먼저 서곡으로서 관현악을 익히고 그 다음에 심포니로 넘어가는 것이 이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축사 이지업이 사랑하는 서곡 뭐가 있습니까? 제 마음은 좀 갈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때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래요? 제가 맨 처음에 와 이건 내가 정말 진짜 듣기에 나의 인생이다라고 느꼈던 거는 그렇게 느꼈던 서곡은 바그너의 타노이저 서곡 오, 그래요. 이었고 지금 딱 생각나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 베토벤의 레오노레 서곡 3번이 있고 또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 프렐류드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야. 정말 아름다운 곡입니다. 그 서곡 수준이 너무 높으신 거 아닙니까? 왜냐면은 네. 뭐 현대에 가까운데. 저도 뭐 오페레타 박쥐의 그 서곡도 좋아하고 하는데 결국 나의 심장을 두드리는 것들은 빵빵 터지는 그런 강한 힘을 가진 서곡들이었더라고요. 왠지 서곡을 좋아하는 이 분위기를 보니까 건축사님의 성격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화끈하실 것 같아요. 저는 끝이 분명하죠. 알겠습니다. 끝장을 보는 성격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바흐의 음악을 들어보려 하는데 어떤 곡입니까? 바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바흐 음악을 들으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크 음악이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얘기할 부분인데 음악을 들을 때는 이제 낭만주의, 정기 낭만주의를 시작해서 고전주의,
그다음에 바로크, 그 이후에 이제 후기 낭만주의랑 근현대 음악을 들어라. 이거는 다음 주에 좀 자세히 얘기할 건데요. 저희가 오늘 그 브루의 낭만주의랑 베토벤의 고전주의를 들었습니다. 이 다음에 들을 거는 바흐인데 바흐는 바로크 음악이죠. 그래서 이제 바흐의 키보드 파르티타 2번의 심포니아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에 있는 대로 네. 순서가 바로크부터 안 듣고 네, 역행으로 들으시죠. 그렇죠. 역행으로 듣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바흐의 파르티타 2번 시단조 바자흐모로 826 심포니아 피아니스트 마르타 아레리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지금 감상하신 라벨의 물의 유희는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바흐 파르티타 2번 시단조 바자흐모로 826 심포니아는 피아니스트 마르타 아레리치 연주였습니다. 라벨의 음악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가 좋을까요? 라벨의 음악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 서로 섞이지 않는 어허. 물감을 섞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이야. 생각합니다. 근사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네. 다양한 색깔을 이제 팔레트에 이제 담아놓고서 그거를 섞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그 물감은 섞이지 않는 물감이에요. 음. 그러면서 이제 섞이면서 다양한 무늬와 텍스처와 패턴을 만들어내죠. 되게 신비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섞이면서 또 다양한 색감과 내가 처음 보는 컬러들을 생성해내고 그거를 또 표현하죠. 그래서 저는 라벨이 이러한 다양한 색감과 패턴과 텍스처를 음악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음악이 그 인상조예가 가지는 가장 큰 매력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 라벨의 그런 천재적인 음악성과 그리고 조성진의 날카로운 디테일이 만나서 완벽함을 이루는 연주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이기영님, 조성진의 라벨 물의 유희는 타건이 물 위에서 춤을 추듯 윤슬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0728님, 클래식 듣는 거 너무 좋은데 진짜 제목을 몰라 답답했는데 건축사님 이야기 너무 재밌습니다. 신수진님, 지난주부터 숙제해보려고 했는데 클래식은 긴 곡이라는 인식 때문에 집중해서 듣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책을 통해서 장르별로 곡을 잘 해석해보고 싶어요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혹시 숙제가 있습니까? 예, 이번 주에도 숙제가 있습니다. 네, 네, 네. 다음 주는 네. 지금까지는 계속 기악곡 위주로 이제 들었는데 다음 네. 주는 성악의 세계로 한번 어허허. 가볼까 합니다. 그래서 네. 숙제는 말러 심포니 8번 천인의 마지막 피날레를 하루에 5번 이상씩 듣는 겁니다. 예, 예. 시간이 얼마 안 돼요. 한 5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말로는 이제 5번 이상이지만 네. 그냥 들릴 때까지 들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향곡 8번입니다. 말로의 교향곡 8번 천인의 피날레를 하루에 5번 이상 들어올 것을 우리 이주혁 건축사께서 숙제로 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꼭 숙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취자 게시판에 네. 그 음악의 기본적인 정보랑 네. 들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놓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시간이 좀 아쉽죠, 건축사님? 솔직히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예, 눈빛을 지금, 보니까 너무 아쉬운 느낌입니다. 1시간 더 하고 싶은데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뭐 다음에 또 기회를 주시면 더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그 방송을 해볼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클래식 음악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서 EBS FM 정경의 클래식 문을 닫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우리 내일 10시에 다시 만나요. 아뇽.